그날 딸아이는 평소처럼 출근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중환자실 침대 위에 누워 있더군요. 의사들은 말했죠. 그냥 사고라고. 하지만 엄마의 직감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곁엔 민지가 있었죠. 진실은 바다처럼 영원히 숨길 수 없습니다. 휴먼 미스터리 오디오북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진실을 밝히는 작은 빛이 됩니다. 바다는 오늘도 잔잔했다. 늦은 새벽 검푸른 물결이 바위에 부딪히며 작은 포마를 일으킨다. 그 속에서 한 여인이 숨을 고르고 있었다. 박정숙 65, 30에 넘게 바다 밑을 오가며 살아온 제주해녀. 물속에서는 누구보다 강했지만 물 밖에서는 언제나 조용하고 단단했다. 그녀는 바다를 떠나본 적이 없었다. 남편을 잃은 날도, 손에 굳은 살이 잡힐 만큼 고된 날도 정숙은 파도와 함께 하루를 시작했다. 바다는 늘 그녀의 벗이었고 하늘 아래 단 한 명뿐인 딸 이서연은 그녀의 이유였다. 엄마, 바다는 너무 멋있어. 하지만 전 엄마처럼은 못 살아요. 그럼 그래야지. 넌 물 밖에서 살아야 해. 여긴 엄마 세상이지. 내 세상은 아니야. 서연은 그렇게 서울로 떠났다. 공부하고 직장을 잡고 그리고 반듯한 남자 정우석과 결혼했다. 정숙은 그저 딸의 행복을 믿었다. 매달 보내오는 안부 전화, 명절마다 내려와 웃는 얼굴. 그게 삶의 보람이었다. 어느 날 오후였다. 바다물질을 마치고 돌아오던 정숙의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여보세요? 혹시 이서연 씨 어머니 되십니까? 예, 그런데요.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차가웠다. 따님이 병원에 계십니다. 지금 상태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정숙은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렸다.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일인데요? 교통사고로 응급 이송되었습니다. 빨리 오셔야 합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삼켰다. 손에 들고 있던 바구니가 모래밭에 떨어지며 성게가 터졌다. 그걸 주울 겨를도 없이 그녀는 그대로 공항으로 달려갔다. 병원의 공기는 차가웠다. 새하얀 복도 끝 중환자실 문 앞에 선 정숙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의사가 조용히 다가왔다. 어머니 따님은 현재 의식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머리를 크게 다쳐서 회복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숙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우리 서연이는 어제도 나한테 전화했어요. 목소리 멀쩡했어요. 그런 애가 어떻게 그래요? 의사는 아무 말 없이 시선을 피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사위 정우석이 나왔다. 그는 눈가가 붉게 젖어 있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잠깐 전화를 받느라.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이상하게도 담담했다. 정숙은 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속에선 죄책감보다 어딘가 낯선 냉기가 느껴졌다. 며칠이 흘렀다. 정숙은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밤을 새웠다. 기계음만이 공간을 메웠다. 그녀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중얼거렸다. 서연아, 엄마 왔어. 눈 떠야지. 바다 보러 가야잖아. 하지만 딸은 꿈에서도 깨어나지 않았다. 그 무렵부터 이상한 일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왔다. 서연의 가방 속 휴대폰이 사라져 있었고 사위 우석은 밤마다 병원을 나섰다. 잠깐 바람 좀 쐬고 오겠습니다. 그 말 뒤엔 늘 짧은 통화 소리가 따라왔다. 정숙은 본능적으로 느꼈다. 무언가 잘못됐다. 사흘째 되는 날 모두가 바쁘게 오가는 병원 로비에서 한 젊은 여자가 다가왔다. 이모. 낯익은 목소리였다. 서연의 사촌 동생 민지였다.
민지는 정숙이 어린 시절부터 예뻐하던 조카였다. 늘 서연과 함께 자랐고 딸처럼 따르던 아이였다. 그녀는 정숙의 손을 꼭 잡았다. 이모, 저도 믿기지가 않아요, 형부가. 형부가 요즘 너무 이상해요. 정숙은 눈물을 훔치며 물었다. 이상하다니? 무슨 말이야, 민지야? 밤마다 누굴 만나러 나가요. 통화도 몰래 하고요. 언니 사고 난 날도 그 전날 늦게까지 나갔대요. 그 말에 정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동시에 민지의 눈빛엔 무언가 두려움보다 다른 감정이 스쳤다. 순간적인 부정, 질투, 그리고 묘한 미소. 정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민지가 그럴 리가 없지. 그날 밤 정숙은 병실 창가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서울의 밤하늘엔 별이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서연아, 엄마는 파도 속에서도 숨을 참을 줄 아는 여자야. 이번에도 끝까지 참을게. 하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꼭 알아낼 거야. 그녀의 눈빛은 서늘하게 식어 있었다. 그건 해녀의 눈빛이자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본능이었다. 정숙은 딸의 병실을 지키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그녀의 손에는 늘 바다에서 건져 올린 조개 껍데기 하나가 쥐어져 있었다. 그건 서연이 어릴 적 첫 물질을 나가던 어머니에게 건네던 부적 같은 물건이었다. 엄마, 이거 가지고 다니면 물속에서도 길 잃지 않을 거야. 그 말을 믿고 평생을 바다에 들락날락했는데 이제는 그 조개 껍데기가 딸의 침대맡에서 차가운 빛을 내고 있었다. 며칠째 병실엔 이상한 낌새가 감돌았다.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 있었다. 딸의 머리맡에 놓인 꽃다발이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 있었다. 정숙은 분명 기억하고 있었다. 하얀 백합이었는데 다음 날엔 붉은 장미로 바뀌어 있었다. 그 옆엔 익숙한 향수 냄새가 은근히 퍼졌다. 정숙은 눈을 좁혔다. 민지의 향이었다. 그날 밤 정숙은 일부러 병실 불을 끄고 커튼 뒤에 숨어 있었다. 그리고 새벽 1시가 넘었을 무렵 문이 살짝 열렸다. 낯선 그림자가 조심스레 들어왔다. 그건 사위 우석이었다. 그는 조용히 침대 곁에 다가가 딸의 머리카락을 쓸어내리더니 손에 쥔 작은 봉투를 주머니에 넣었다. 정숙은 그 모습을 숨죽이며 바라봤다. 그가 나간 뒤 그녀는 곧장 그 자리를 살폈다. 딸의 팔목엔 새로운 반창고가 붙어 있었다. 의사도 간호사도 하지 않은 표시였다. 다음 날 정숙은 간호사에게 조용히 물었다. 간밤에 혹시 약물 주입이나 추가 처치가 있었나요? 아니요, 어머니. 어제는 아무 일정도 없었어요. 그 말에 정숙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녀는 바로 병원 CCTV 확인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냉정했다. 보안 문제로 보호자 개인은 열람이 어렵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병원을 나왔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깊은 바닷속을 걷는 것처럼 무거웠다. 며칠 뒤 민지가 다시 찾아왔다. 민지는 어색한 웃음을 지었다. 이모, 요즘 많이 힘드시죠? 형부가 요즘 너무 지쳐 보여요. 정숙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민지야, 너 그날 형부랑 같이 있었니? 민지는 잠시 멈칫했다. 네. 아니요, 그냥 연락만 했어요. 그날 밤 서연이가 사고 났을 때 말이야. 민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시선을 피했다. 그녀는 가방을 꽉 쥐었다. 저, 이모 다음에 올게요. 민지는 급히 돌아섰고 그때 가방 사이로 작은 종이 쪽지가 떨어졌다. 정숙은 그것을 주워들었다. 그 안에는 짧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그날 형부를 믿지 마세요. 정숙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민지가 남긴 메모는 분명 진심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행동은 거짓으로 가득했다. 정숙은 생각했다. 둘 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 며칠 뒤 그녀는 병원을 나와 서울 근교의 한 카페 앞에 섰다. 우석이 매일 저녁 다녀간다는 곳이었다. 그녀는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안쪽 구석자리에 앉았다. 잠시 후 우석이 나타났다. 그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자리에 앉았다. 곧 낯익은 여인이 들어왔다. 바로 민지였다. 그들은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주고받았다. 정숙은 들리지 않는 말을 눈으로 읽었다. 서연이 언제쯤 정리돼? 조금만 기다려요. 다 끝나면 우리 둘이. 그 순간 정숙의 손이 떨렸다. 컵 속의 커피가 흔들리며 작은 파문을 그렸다. 둘이? 그녀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카페를 벗어나며 숨을 몰아쉬었다. 손끝이 싸늘하게 얼어붙은 듯 떨렸다. 서연아 엄마가 바다 밑에서도 이런 일은 못 봤다. 근데 세상엔 진짜 무서운 게 있구나.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해녀로 살아오며 수없이 위험한 파도와 싸웠지만 이렇게 차가운 공포는 처음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단 하나였다. 진실을 찾아야 한다. 물속의 그림자처럼 감춰진 이 일의 끝을 반드시 드러내야 한다. 그날 이후 정숙은 매일 아침 해녀복을 꺼내 들었다. 서울의 좁은 원룸 안에서도 그녀는 바다에 나가기 전처럼 숨을 가다듬었다. 그건 오래된 습관이었다. 무서운 파도 앞에서도 숨부터 고르듯 지금은 진실이라는 거대한 물살 속으로 잠수해야 했으니까. 정숙은 먼저 딸의 남편 우석의 직장을 찾았다. 그는 중견 보험회사 영업팀장이었다. 사무실 복도는 차가웠고 직원들은 고개를 숙였다. 정우석 씨요? 오늘 휴가 내셨는데요. 휴가요? 예, 요즘 일이 많아서 좀 쉬어야 한다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점점 가라앉았다. 며칠 전에도 그는 병원에서 회사 일 때문에 정신이 없다고 말했었다. 정숙은 사위의 차를 몰래 살폈다. 주차장 귀퉁이, 오래된 세단의 트렁크, 해녀의 손끝처럼 섬세한 감각으로 그녀는 작은 상자를 찾아냈다. 그 안에는 서류 봉투 하나와 낡은 휴대폰 한 대가 들어 있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숨을 죽였다. 봉투 안에는 보험 서류가 여러 장 끼워져 있었다. 그중 눈에 들어온 건 낯익은 이름. 피보험자 이서연 수익자 정우석. 정숙의 손끝이 굳었다.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적힌 한 줄. 보조 서명자 김민지. 순간 정숙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민지까지? 그녀의 손이 덜덜 떨렸다. 민지는 언제나 밝고 순수했다. 바다에서 놀던 어린 민지, 이모. 전 나중에 이모처럼 멋진 어른이 될 거예요. 그 웃음을 잊지 못했는데 이제 그 웃음이 낯설게만 느껴졌다. 그녀는 봉투 속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내 전원을 켰다. 화면에는 잠금 패턴이 있었다. 그러나 정숙은 알고 있었다. 서연의 습관, 늘 같은 방향으로 손가락을 움직이던 그 기억. 이서연 엄마가 다 알아. 화면이 켜졌다. 그리고 그녀는 잠시 숨을 멈췄다. 문자함에는 삭제되지 않은 단 한 줄의 메시지가 남아 있었다. 형부, 이제 약속 지키는 거죠? 서연 언니 일은 절대 말 안 할게요. 정숙은 손끝이 얼어붙은 채 그대로 화면을 바라봤다. 한참이 지나서야 조용히 속삭였다. 그래서 그랬구나, 민지야. 그날 밤 정숙은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지야, 내일 점심에 잠깐 보자. 이모가 내게 꼭 물어볼 게 있어. 민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네 이모. 그럼 내일 카페에서 봬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어딘가 체념이 묻어 있었다. 다음 날
정숙은 민지와 마주 앉았다. 테이블 사이에 차 한 잔이 식어가고 있었다. 민지는 얼굴이 창백했다. 민지야, 이모는 너 탓하려고 나온 거 아니야. 그냥 서연이 일 정말 우연이었는지 알고 싶을 뿐이야. 민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눈물을 삼키듯 말했다. 이모, 저 그날 그 집에 있었어요. 정숙의 손이 멈췄다. 뭐라고? 언니가 다투는 소리가 들려서 들어갔는데 형부가 언니한테 화를 내고 있었어요. 언니가 이건 아닌 것 같다고 했고 오빠가 그냥 나가버렸어요. 민지는 눈을 감았다. 그날 밤 사고가 났어요. 근데 이상하죠. 언니가 차를 운전했을 리가 없어요. 면허도 없는데. 정숙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면허가 없었다고? 네. 근데 경찰은 단독사고라고 했어요. 순간 정숙의 마음속에서 오래된 감정이 폭발했다. 억눌러왔던 분노가 물속 깊이 참았던 숨처럼 치밀어 올랐다. 그럼 누가 그 차를 몰았다는 거니? 민지는 고개를 떨궜다. 모르겠어요. 근데 오빠가 며칠 전에 제게 그랬어요. 이제 다 끝났다. 곧 새 시작이야. 라고요. 정숙은 그 길로 경찰서로 향했다. 그녀는 해녀복 대신 검은 외투를 걸쳤다. 딸의 교통사고 기록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경찰은 잠시 망설이다가 파일을 건넸다. 그녀는 손으로 한 장 한 장 넘겼다. 사진 속 차량은 심하게 찌그러져 있었지만 운전석 쪽 에어백은 터져 있지 않았다. 그건 누군가 운전석에 타지 않았다는 뜻이었다. 이건 이상하네요. 보통 운전자가 있었다면. 정숙의 속삭임에 담당 형사가 고개를 들었다. 저희도 그 부분을 확인 중입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뭔데요? 사고 전 차량 블랙박스가 10분간 꺼져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말을 듣고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다. 파도 속 어둠을 뚫고 전복을 찾던 그 눈빛.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군요. 그날 밤 정숙은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다. 딸의 손을 꼭 잡으며 조용히 말했다. 서연아, 엄마가 이제야 알겠어. 내가 겁이 많아서 운전대를 잡을 리가 없다는 걸. 그러니까 조금만 더 버텨. 엄마가 꼭 밝혀낼게. 내가 왜 이리 누워 있는지. 그녀의 손끝엔 바닷물에 짠맛이 맺혀 있었다. 이제 바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그녀는 파도처럼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 병원 창문에 빗물이 맺혀 흐르듯 정숙의 마음속에도 무겁게 고인 의문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며칠 전 경찰서를 다녀온 후로 그녀는 밤마다 서연의 사고 장면을 떠올렸다. 면허도 없던 애가 운전을 했다? 블랙박스가 꺼져 있었다? 그건 분명 누군가 의도적으로 꺼야 가능한 일이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경찰서의 교통조사관 최 형사를 다시 찾아갔다. 그는 정숙의 진지한 눈빛에 압도된 듯 말했다. 어머니, 사실 저희도 그 사고가 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근데 상부에서 조사를 일찍 마무리하라는 지시가 있었어요. 상부에서요? 네. 피해자 쪽 가족이 빠른 정리를 원했다고 해서요. 정숙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손끝이 싸늘해졌다. 가족이라면 사위, 정우석이겠네요. 형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정숙은 경찰의 협조를 받아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복원 영상을 확인했다. 그녀는 숨을 죽였다. 화면 속에는 흐릿한 불빛 아래 운전석 쪽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괜찮아. 금방 끝날 거야. 그 다음 짧은 정적. 그리고 삑 하는 소리와 함께 영상은 꺼졌다. 정숙은 손으로 입을 막았다. 그 목소리 분명히 들었다. 딸의 남편 정우석이었다.
그날 저녁 정숙은 병실 창가에 앉아 오래된 휴대폰을 꺼내 다시 들여다봤다. 민지가 보낸 메시지가 여전히 화면에 남아 있었다. 이제 약속 지키는 거죠? 서연 언니 일은 절대 말 안 할게요. 그녀는 중얼거렸다. 약속이라 무슨 약속을 한 거니, 민지야. 며칠 뒤 정숙은 민지의 직장을 찾아갔다. 작은 사무실 안에서 민지는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이모 왜 오셨어요? 묻고 싶은 게 있어서 왔다. 너 우석이랑 보험 일 같이 한 적 있지? 민지는 손을 떨며 머뭇거렸다. 그건 잠깐이에요. 형부가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달라? 그냥 보험 서류 정리 좀 해달라고 했어요. 그 안에 언니 이름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정숙은 한참 동안 민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다. 민지야, 너 그날 밤 우석이랑 있었지? 민지는 그제야 눈물을 터뜨렸다. 이모, 저 그때 정말 몰랐어요. 형부가 언니가 힘들어해서 잠깐 드라이브 시켜줄 거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정숙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손끝이 하얗게 굳었다. 민지야, 너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해야 해. 너한테 잘못이 아니라 이 세상에 숨겨진 진실이 있는 거야. 민지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형부가 그랬어요. 언니가 잠깐 쉬고 싶다며 병가 낸 걸로 처리하자고. 그 다음 날부터 보험이 정리됐어요. 그리고 오빠는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정숙은 그 말을 듣자마자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럼 그건 단순한 가족의 문제가 아니야. 사람을 숫자로만 보는 세상, 그게 더 무서운 거야. 그녀는 다음 날 우석의 회사를 직접 찾아갔다. 회사 로비에는 사회공헌 최우수 기업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현수막 아래 정숙의 발소리가 묵직하게 울렸다. 정우석 시댁 어머님이세요? 접수 데스크 직원이 눈치를 보며 말했다. 지금 회의 중이라.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그럼 전 여기서 기다리죠. 그녀는 로비 의자에 앉아 주변을 살폈다. 그때 벽면 전광판에 떠오르는 한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생명을 지키는 보험, 우리의 사명입니다. 정숙은 그 문구를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생명을 지킨다 그 말이 사람을 숫자로 바꾼다는 뜻인가. 그날 저녁 그녀는 최 형사에게 연락을 받았다. 어머니, 새로 확인된 게 있습니다. 뭔데요? 사위분이 최근 회사 내부 조사로 인해 감사를 받고 있답니다. 고객보험금 부정 처리건이 있었어요. 정숙은 손으로 이마를 눌렀다. 역시 그랬군요. 형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덧붙였다. 그리고 따님 명의의 보험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지급 보류를 요청한 기록이 있네요. 정숙은 눈을 크게 떴다. 누가요? 정확히는 김민지 씨 이름으로 돼 있습니다. 정숙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다. 민지 내가 왜 그랬을까? 그녀는 눈을 감았다. 바다에서 숨이 차오를 때처럼 가슴속에 뜨거운 것이 일렁였다. 그래, 이건 단순한 한 집안의 일이 아니야. 돈이 사람을 움직이고 거짓이 진실을 덮는 세상. 누군가는 이걸 드러내야 해. 정숙은 바다를 떠올렸다. 파도는 아무리 깊이 가라앉아도 결국 진실처럼 다시 떠오른다. 그날 밤 정숙은 오랜 친구 해녀 박부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부님아, 나 서울서 잠깐 일 좀 보고 내려갈게. 정수가 또 바다 나가려고? 너 몸도 안 좋잖아. 이번엔 물질이 아니야. 좀 깊은 바닷속에 빠진 진실을 건져 올릴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속엔 파도를 이기는 사람만이 가진 단단한 확신이 있었다. 서울 하늘은 낮인데도 어둑했다. 정숙은 경찰서 앞 벤치에 앉아
오래된 해녀복처럼 낡은 손가방을 꼭 쥐고 있었다. 손끝엔 짠 바닷내음이 남아 있었지만 그 향은 이제 그녀에게 고향이 아니라 각오의 냄새였다. 며칠째 추적 중인 사위 정우석의 회사 해인생명보험 최 형사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 어머니, 내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정우석 씨가 일부 보험 계약의 서류를 위조하고 사고자 가족에게 지급을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챙긴 정황이 있어요. 그러면 서연이 사고도 그 연장선상인 건가요? 확신은 아직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김민지 씨가 일부 문서를 대신 처리한 흔적도 있습니다. 정숙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 아이가 그럴 리 없는데. 하지만 이제는 감정으로만 판단할 수 없는 싸움이었다. 그날 밤 정숙은 민지에게 연락했다. 민지야, 우리 잠깐 만나자. 서울역 근처 카페로 와줄래? 민지는 어두운 얼굴로 들어섰다. 카페의 조명 아래 그 얼굴엔 피로와 죄책감이 묻어 있었다. 이모, 이젠 저도 모르겠어요. 형부가 언니를 사랑한다고 믿었는데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어요. 그날 우석이 뭐라고 했니? 민지는 입술을 떨었다. 이건 돈이 문제가 아니야. 계획이야. 그랬어요. 정숙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계획이라. 며칠 뒤 정숙은 우석의 회사를 다시 찾았다. 이번엔 로비에서 기다리지 않았다. 그녀는 직접 인사과를 찾아가 가족 동의인으로서 서류 열람을 요청했다. 서류 더미 속에서 낯익은 이름이 보였다. 서연 의료사고 처리 보류 내부 심사 중. 의료사고? 그녀는 눈을 의심했다. 딸의 사고는 교통사고로 처리됐는데 서류에는 의료가실 가능성이라 적혀 있었다. 그때 뒤에서 낮고 냉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이런 곳까지 오실 줄은 몰랐네요. 우석이었다. 정숙은 천천히 돌아섰다. 내가 내 딸을 이렇게 만들고도, 그러고도 네가 인간이냐? 우석은 웃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피해자예요. 당신 딸이 스스로 그랬어요. 거짓말하지 마라. 정숙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서연이는 그럴 애가 아니야. 내가 돈 냄새에 미쳐서 사람의 생명까지 숫자로 바꾼 거야. 우석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어머니. 이게 현실이에요. 진실? 그건 말 많은 사람이 지는 게임이에요. 그 순간 정숙의 손이 떨렸지만 그녀는 꾹 참았다. 그래.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면 이 정숙이 세상을 거꾸로 돌려놓을 거다. 며칠 후 정숙은 최 형사와 함께 제보 자료를 언론에 넘겼다. 보험회사 내부 문서, 서연의 보험 내역, 그리고 민지의 증언. 뉴스 헤드라인이 터졌다. 보험사, 보험금 부정 처리 정황, 내부 직원 가담 의혹. 고발한 이는 피해자 어머니, 해녀 출신 정숙 씨. 그날 바다마을의 사람들은 TV를 바라보며 조용히 박수를 쳤다. 정숙이 대단하네. 바다 사람은 물에 안 잠겨. 끝까지 떠오르지. 하지만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 또 다른 그림자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익명의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정숙 씨, 당신이 뭘 하는지 아나? 당신 따님 사건은 더 이상 건드리지 마. 그쪽이 조용하면 우리도 조용할 거야. 정숙은 조용히 웃었다. 나 평생 바다에서 파도랑 싸웠어. 이깟 사람 몇 명 무서워하겠어? 다음 날 민지는 경찰서로 찾아와 자수했다. 저 증언하겠어요. 형부가 시킨 거예요. 언니 사고, 보험 서류 다 그가 꾸민 일이에요. 정숙은 민지의 손을 잡았다. 잘했다, 민지야. 이제 내가 해야 할 건 하나야. 진실을 말하는 거. 며칠 뒤 정우석은 횡령 및 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되었다.
그의 회사는 즉시 감사를 받았고 보험업계 전반에 대한 대대적 조사가 시작되었다. TV 뉴스에 그가 수갑을 찬 모습이 잠시 비쳤다. 정숙은 화면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다. 서연아, 이제 조금은 편히 쉴 수 있겠지.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이 아니었다. 서연의 병실에서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서연 씨가 미세하게 의식 반응을 보입니다. 정숙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정말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긴 싸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어요. 그녀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서연아, 이제 엄마가 약속할게. 세상 어떤 파도도 우리를 다시는 삼키지 못하게 할 거야. 병실 창문 틈으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다. 그 빛은 마치 파도 위에서 반짝이는 햇살처럼 부드럽고 따스했다. 정숙은 딸 서연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며칠 전부터 서연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고 이제는 눈꺼풀이 살짝 떨리기 시작했다. 서연아, 들려? 엄마야.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천천히 눈을 뜬 서연. 그녀의 시선이 초점을 찾는 듯 하다가 힘겹게 입술이 움직였다. 엄마, 바다 냄새가 나. 정숙은 눈물을 흘리며 웃었다. 그래, 우리 서연이가 제일 좋아하던 냄새잖아. 며칠 후 의사는 서연이의 의식이 회복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억은 부분적으로 손상되어 있었다. 아직 사고 직전의 기억은 불분명합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 안 나도 괜찮아요. 그 아이가 살아있다는 게 기적이에요. 하지만 정숙은 알고 있었다. 기억이 돌아와야 진실이 완성된다는 것을. 그날 밤 병실을 지키던 민지가 조심스레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이모, 저 언니한테 직접 사과하고 싶어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자격 있어. 내가 진실을 말했으니까. 민지는 서연의 곁에 앉았다. 언니나 때문에 미안해요. 그때 형부가 언니 차를 몰았어요. 나는 몰랐어요. 그런 일이 될 줄은. 서연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미세하게 입을 열었다. 알아, 민지야. 민지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언니 기억나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날 차 안에서 민지 내 목소리 들렸어. 울면서 형부 그만해요라고 했잖아. 민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울었다. 언니나 정말 미안해요. 정숙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훔쳤다. 이제 됐다. 진실은 바다처럼 결국 드러나게 돼. 며칠 뒤 정숙은 다시 바다로 내려갔다. 오랜만에 입는 해녀복이 몸에 닿자 마치 세월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듯한 기분이 들었다. 부님이 웃으며 말했다. 정숙아, 이제 그만해라. 이제는 내 몸 좀 챙겨야지. 정숙은 바다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아직 할 일이 남았어. 그녀는 파도 속으로 천천히 들어갔다. 숨을 고르고 물속으로 몸을 던졌다. 차가운 바닷물 속 빛은 어둡고 조용했지만 그 안엔 오히려 평화가 있었다. 그녀는 오래전 서연이와 함께 물질을 연습하던 날을 떠올렸다. 엄마, 나는 무서워. 밑이 안 보여. 괜찮아, 서연아. 숨이 차도 물은 널 밀어 올릴 거야. 정숙은 조용히 속삭였다. 이젠 알겠지? 바다는 두렵지만 그 안에서 진실은 떠오르는 거야. 바다 위로 고개를 내민 그녀의 얼굴에 햇살이 부서졌다. 그 빛은 마치 새로운 시작처럼 따스했다. 그녀는 물가로 걸어 나오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다. 서연아, 이제 끝났어. 이제는 바다가 아니라 세상이 우리 편이야. 며칠 뒤 뉴스에서는 보험업계 구조 개혁안이
통과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보험금 지급 구조의 투명성 강화, 피해자 가족의 권리 보장 제도 신설. 기자들은 말했다. 모든 변화의 출발점은 한 해녀 어머니의 용기였습니다. 병원에서 재활을 시작한 서연이 창밖의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 나 다시 예전처럼 살 수 있을까? 정숙은 미소 지으며 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럼 당연하지. 엄마는 평생 바다에서 숨을 참으며 살았어. 숨이 막혀도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다시 올라올 수 있더라.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웃었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들어오고 그 아래로 잔잔한 바다가 반짝였다. 정숙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바다는 늘 진실을 품고 있지. 아무리 깊이 가라앉아도 결국은 떠오르게 돼. 사람의 거짓도 슬픔도 그리고 사랑도. 그녀는 고개를 들어 먼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이제는 두려움도 원망도 없었다. 민지야, 우린 다 조금은 죄인이지만 진심으로 후회하고 다시 일어서면 그게 사람의 길이야. 정숙은 살짝 미소 지었다. 바람이 아닌 마음이 잔잔히 움직였다. 이제 우리도 다시 살아가야지.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 한켠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를 기다려주세요. 인생보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